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대대장 지휘하에 간부 2명 포함해서 3명이 현장에서 구조를 한 것입니다. JSA 대대장이 귀순 병사를 직접 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 실제 영상에는 대대장의 구조 모습이 없었다라면서 문제 제기, 즉 조작된 영웅 미담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자, 이 모 전문 매체의 네. 뉴스 전문 매체의 내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 아시다시피 한 26분, 무려 26분에 걸쳐서 포복 구조를 했던 그 영웅담으로 지난주 우리 뉴스를 달궜었는데 그 당시에 열감시 영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 JSA의 권영환 중령, 그 포복 구조를 주도했다는 권영환 중령의 모습이 없다.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 귀순병을 구조한 사람들은 같이 있던 그 간부 중사 2명뿐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차마 아이들을, 그러니까 밑에 그 부하들을,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권영환 중령이 직접 갔다. 이런 얘기들을 군 지휘부에 당시 권영환 중령이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영웅담으로 굉장히 미화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네.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저희 뉴스탑10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3명이 출동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북한 귀순 병사를 끌고 나왔던 사람은 중사 2명이었다고 탑10에서는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대대장은 직접 끌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엄호를 했다라는 내용까지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매체에서, 뉴스 전문 채널에서 보도한 내용은 현장에 대대장은 없었다라는 식의 영웅 미담 조작이라는 내용으로 흐르고 있어서 양쪽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보도가 되자마자 국방부에서는 강력히 이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대장도 같이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측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서 귀순자를 안전지역으로 끌어낸 다음에 차량으로 후송을 했다. 자, 국방부는 오늘 오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3명이 구조 작업을 한 것이 맞다. 현장에 대대장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부들과 함께 구조한 건 사실이다라는 주장인데요. 국방부 내에서 관계자가 말한 내용을 저희 탑10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 내부 관계자의 진술 내용입니다. 자,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 50m 남측 지점에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사람은 바로 권중령이었습니다. 총격 현장에 가장 먼저 혼자 도착해서 상황을 살피고 이 북한군의 동향을 살펴본 뒤에 일단 현장에서 후퇴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진해서 구조 활동에 나서겠다고 한 부사관 2명이 낮은 포복으로 쓰러져 있는 북한군 병사 쪽을 향해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대장은 이 현장에서 인근 직접 구조 활동을 펼친 부사관 2명의 인근에서 낮은 포복 자세로 엄호를 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사관 2명이 귀순병을 끌어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고요. 권중령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계속 포복 상태로 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사관 2명과 함께 후송 작업을 마쳤다. 자,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중요한 논쟁은요, 구조 활동을 어떤 의미로 보느냐인 것 같습니다. 직접 손으로 북한 병사를 끌어낸 것 자체를 구조 활동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 전체적인 모든
작전 수행을 구조 활동으로 봐야 할지. 한 매체는 직접 끌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는 현장에 분명히 대대장이 있었고 어모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한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균 대표님이 사실 이 첫 보도를 할 때 미담으로 지나치게 좀 미화시킨 게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사실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이제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활동 어디까지 볼 거냐 이건데 저는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네. 권영한 중령이 지금 이제 국방부 대변인 말로는 분명히 저 자리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네. 구조활동을 했는데 끌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분명히 여기에서 엄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영웅담으로 좀 미화된 이 마당에 그럼 저 사람이 영웅이냐 아니냐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영웅이라고 할 만하다면 구조활동을 했대 끌고 안 온 거는 분명히 주적이 사실인데 목숨을 걸 만한 장소에 있었느냐 아니면은 전혀 목숨과는 관계없는 곳에 있었느냐 사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뉴스탑10에서는 거짓 또는 이 논란과 관계없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고 우리는 분명히 엄호를 했다. 권중력이 직접 끌어내서 그렇죠. 구조를 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진 않았었죠. 그렇죠. 저희는 엄호했다. 권중력은 엄호를 하고 있었고 중사 둘이 끌고 부사관 왔고 2명이 그렇죠. 중사 2명이 끌고 왔고 권중령은 엄호했다. 단지 저는 여기서 새로운 그 이야기를 하자면 목숨을 걸 만한 장소에서 알겠습니다. 엄호를 했느냐. 알겠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그 부분은 일단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배제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장에 3명이 있었던 건 맞고요. 직접 구조를 했느냐, 구조 전체적인 활동을 같이 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논쟁이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일까요? 이런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모든 의혹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유엔사와 국방부 합참이 이 영상, CCTV 영상을 공개하면 이 소모적인 논쟁은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 판문점에는 CCTV가 아마 적어도 저 안에 적어도 10개 이상 있습니다. 각 초소별로도 서로 보고 있고 건물 옥상에서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10개 이상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찍힌 영상을 몇 개만 공개하면은 모든 논란은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저 중사 2명을 데려온 것도 권영한 중령이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정찰한 것도 권영한 중령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기가 일개 소대 병력을 데리고 저 두 사람이 귀순병 몸을 끌고 나오게 하는 것도 전부 다 권영한 중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최전방에 있었을 거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런 논쟁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 등장하는 게 바로 TOD 영상 유무입니다. TOD 영상 유무는 유엔 사령부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힘들다라고 했는데 지금 영상 공개가 또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영상 공개가 또 미뤄졌는데 글쎄요. 영상 공개를 자꾸 미루는 이유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 지금 북한군 귀순 병사 건강 상태와 맞물린 뭐 그런 판단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영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보고가 아니고 최종 보고이었을 때 유엔사는 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기순 병사가 아직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고 우린 그 사람 이름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기순을 하려고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유엔사로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정보들을 다 가지고 한 번에 어떤 보고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일단 CCTV 그리고 TOD 영상 열 감지 장비라고 하는데 적외선으로 사람 물체를 감지하는 바로 사진에 나온 이 장비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탐지가 가능한데 그때 현장 상황은 뭐 어두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CCTV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신동수 차장. 네. 일각에서는 이 대대장의 또 다른 작전 수행, 작전 지휘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지적사항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대장이면은 사실은 빨리 지휘를 해야 됩니다. 윗선의 지시를 빨리 보고를 해서 지시를 받아서 사실 거기서 그 사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더 큰 국지전 같은 것이 만약에 발생했더라면은 지휘관이 거기 가서 포복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대대장 권영한 중령의 행동이 적절했는지는 TOD 영상, 뭐 CCTV 영상 이런 것들도 공개되고 지금 유엔사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그때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지휘 통제, 말하자면 통제실을 벗어나서 현장 지휘한 부분에 대해서 이탈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김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활을 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저기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네. 내가 대신 죽겠다 죽어도 대신 죽겠고, 그다음에 이제 내 대대장 직접 들어가도 그 소령이 대신 지휘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유엔사 대대장이 또 있으니까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지휘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직접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그런 그 재반 정황을 다 파악을 하고 네. 직접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TOD 영상에는 대대장이 찍히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한 뉴스 전문 채널의 보도 내용도요. 사실 직접 이 취재진이 그 영상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 군 내부의 관계자의 진술을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고요. 저희 뉴스 탑10이 조금 전에 제일 먼저 혼자 현장에 도착했던 건 대대장이고 낮은 포복으로 이 구조활동, 직접 구조활동을 도우면서 엄호를 했다라고 진술한 것도 군 내부 관계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한 내용 그리고 또 뉴스 전문 채널의 취재 내용 조금씩 다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큰 해석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소모적인 논쟁 과연 영상 공개로 빨리 해소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신인균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 CCTV나 TOD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베란다 꽉 찰 정도로 정말 많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 뉴스 전문 채널에서 전혀 없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네. 우리도 전혀 없는 소리를 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냐? 저는 그 중에서 아주 그 망원 렌즈로 찍은 CCTV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 망원 렌즈 같은 경우 주변보다는 이 클로즈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클로즈업을 하게 되면 수미터 옆에서 엄호하고 있는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그 뉴스 전문 채널은 보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누가 맞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편집하지 말고, 과거에 우리 2010년대 천안함 폭침 때 TOD 영상 편집하고 하느라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편집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논란이 됐던 이 JSA 총격 사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살펴봤고요. 세 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3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